20세기 소년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67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길거리 먹거리와 소년소녀편 2회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쇼고요. 네, 린입니다. 네, 민입니다. 네, 사카린입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팟빵 리뷰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욕을 더 먹는 하마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PS로 달았어요. 어릴 때나 그랬지 저 지금은 김밥이고 유부초밥이고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때만 까다롭고 지금은 다 주워 먹어요. 엄마의 정성 왜 그땐 몰랐을까요? 그 지금은 어머니이신 거야. 그치. 네. 제가 나온 초등학교 입학자 선발 기준은 다 필요 없이 그야말로 복불복입니다. 추첨식을 하는 강당 무대 중앙에 빨간 공과 흰색 공 여러 개가 담겨있는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학부모가 그 상자에 레버를 당기면 공 하나가 또르륵 하고 나오는데요. 흰색 공이면 합격, 빨간 공이면 불합격입니다. 저랑 제 동생의 경우 두 번 다 아버지가 추첨하러 가셨는데 운이 좋아서 저는 합격, 동생은 불합격이었어요. 당해 입학자뿐만 아니라 예비 번호를 10번인가 20번까지 뽑았었는데 그 예비 인원은 누군가가 중간에 전학을 가거나 하면 순번대로 그 자리를 메우는 시기였어요. 라고. 와,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몰랐네요. 요즘에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이 이래요. 네. 그러니까 원하는 어린이는 많고 받아줄 수는 없으니까 추첨을 하는데 난리가 나요. 위에서 이렇게 추첨을 하잖아요. 위에 있는 것부터 뽑히니까 통을 다시 섞어라! 엄마를 소리 지르고. 아니, 이미 그거를 하는 곳이 그 체육관 같은 데서 엄마 아빠들이 한 100명 정도 모여가지고 가운데 공에서 뽑는데 뽑혀가지고 내 아이가 되면 막 눈물을 흘리고. 근데 맞벌이 엄마들은 거기가 안 되면은 되게 곤란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강당에서 울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왜 사내에도 보면은 그 애들 유아원 뭐 아니면은 뭐 네. 유치원 이런 걸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런 걸 운영하는 그 조직이 있는데 저희 조직도 사실은 이제 요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네. 들어가기가.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비용 정도는 뭐 주겠다 해서 애 한 명당 돈을 얼마씩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데도 있죠. 그러니까 국공립이 사실은 싸니까. 아니 사실은 보내려면 보낼 수 있어요. 비싸서 문제지. 비싸니까. 그리고 돈이 그게 문제죠. 뭐냐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는 선생님들이 고용이 안정화돼 있고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엄격하게 뽑아서 내 아이에게 좀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죠.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워낙에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가든키퍼심님께서 초등학교 때 반에 반장, 부반장이 있고 그 아래 파란색 명찰의 운영위원이 몇 명 있었죠. 반장 선거 투표에서 떨어진 애들에게 운영위원 직책을 줬는데 요즘 정당의 최고위원쯤 되겠네요. 아, 생각해보니까 반장, 부반장도 명찰 있지 않았어요? 빨간 색깔. 그랬었나? 어린 없었어. 우리 주번 배지처럼. 계속 읽겠습니다. 저는 3, 4학년 반장을 하다가 4학년부터는 산수 경시반에 들어간 후 좀 재수없게 굴었나 봅니다. 애들 사이에서 잘난 체 한다는 이유로 5학년 때는 반장 후보에도 못 올랐습니다. 어린 마음에 자존심 상해서 엄청 울었던 기억나네요. 별거라고. 담임이 불쌍해 보였는지 자료위원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주더군요. 단순히 과학 시간을 과학실에서 실험 도구 가져오는 일만 하는 거였는데 무슨 훈장 하나 달았다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끄러웠던 이야기 온라인이니 추억팔이 삼아 막 할 수 있어 좋네요라고. 심판을 받으셨네. 여긴 자료위원이 이름이 멋있잖아. 우리 학교는 과학부장, 학습부장, 체육부장 이런 부장을 식으로 있어요. 달아줬죠. 부장. 뒤에 부장만 달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체육 시간 체육부장이 줄 세우고 운동장 2바퀴를 돌고 체육 시간을 기다려야 돼 선생님이. 그치, 선생님이 나오죠. 딱 줄을 쓴 상태에서. 맞아. 맞아요. 진짜. 그리고 군대도 아니고. 그리고 과학부장은 과학실로 이동 수업해가지고 그 실험실 세팅하고 있어요. 세팅. 근데 참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진짜 반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선생님이 다 가르치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좀 다른 선생님도 만나고 선생님들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당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쵸. 그 선생님이 법이니까.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그래서 참 선생님 얘기할 때마다 제가 또 이렇게 확 그 초등학교 선생님 얘기할 때마다 불타오르는 게 참 이상한 선생님이 많았어요. 근데 또 요즘에는 사실 또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 옛날 선생님들이 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뽑았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교대 뭐 사범대 인기가 치솟았잖아요. 아니 진짜 선생님 되는 게 너무 힘들어. 요즘에. 너무 힘들었는데 옛날에는 비교적 선생님 되는 게 쉬웠던 거죠. 인기가 있었던 직종이 아니었으니까.
물론 사명감 있게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저도 진짜 인생의 선생님들 많은데 아닌 선생님도 너무 많았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허니샌디님께서 전에는 가끔씩 골라듣다가 현재는 구독에 올려놓고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0년대가 끝나기 전에 국민학교로 졸업했는데 그때도 썼던 36세 크레파스를 신기했다고 하니 제가 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없어서 신기했다기보다는 비싸니까. 그렇죠. 네. 어린 나이에 모든 게 다 신기해요. 네. 12세 쓰다가 24세기 신기한 거 어린 마음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릴 땐 더 커 보입니다. 그렇지. 아,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제가 미술 교육하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아이들은 그 색의 구분을 그렇게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8색, 10색 이 정도만 줘도 그림을 완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없대요. 그리고 색깔을 이 색깔 섞어서 무슨 색이 나오고 이게 더 학습에 도움이 되니까 너무 다양한 색깔을 애들한테 줄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요, 선생님이 저도 8색깔인가 10색깔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핑크가 필요하잖아요. 여자 학생들의 그 리본도 그려야 되고. 그 뭔가 그림을 완성하려면 핑크가 필요한데 핑크를 또 빨리 써요. 그죠? 하도 많이 쓰니까. 그럼 선생님이 이제 자 빨간색을 칠하고 하얀색을 칠하면 어머 핑크가 됐네 막 이런 식으로. 색을 섞는 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색이 좀 더 이뻐 보여. 고급스러운 핑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렇게나 섞으면 또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네. 않습니까? 다 섞으면은 까만색이 까만색이 된다는 거. 된다. 네. 어렸을 때 가르쳐 주잖아요. 수채화를 그려도 연한색 그리고 그다음에 진한 색으로 덧칠하고. 그렇죠. 그렇지. 네. 제가 그래서 수채화를 싫어했어요. 그래 나도. 말리는 흐리멍텅한 게 싫어. 아니요. 민 씨는 이거를 색칠을 칠하고 말린 다음에 덧칠하는데 그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 못 기다려. 그냥 그럴 때는 크레파스로 색칠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맨날 그러잖아. 아, 나 스케치는 잘하는데 색칠을 못한다고. 그게 이런 경우가 많아. 아 네. 이런 거. 급해서 네. 급해서. 그래서 네. 만들기 더 좋아했어요. 유화 같은 거 절대 못 그리죠. 아, 절대 못. 네. 말리는데 3년 걸려. 어우, 네. 그 사이에 뭐 날파리 같은 거 붙어서 죽어 있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하튼 계속 읽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었더라? 허니신디? 네, 기차 모양 샤파는 강남 사는 외사촌 누나 거 보면서 신기했지만 이미 샤프로 갈아탄 시점이라 부럽진 않았다는. 가로치고 귓속말 강현수 슈가맨에 나왔었어요. 3회 때 맞아. 최용준 씨와 같이 오라고. 계속 읽겠습니다. 계속 허니신디님께서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할 때 바꾸는 아이템 중 하나가 가방이었는데 맞아요. 90년대 초에 미스테리하게 남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원통형 가방이 떠오르네요. 한쪽 어깨에 매서 옆구리 쪽에 길게 누워있는 그 가방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실용성면에서 빵점인데 저도 그렇고 왜 그리 메고들 다녔던지 거기에 책이랑 도시락이랑 넣고 다녀서 덜렁거리다가 국물 새는 사고도 나고 체감 무게도 상당해서 참 불편한 아이템이었죠. 도시락 시대였던 그때 도시락 가방은 들지 않겠다는 남학생들의 체면이 낳은 비극인 듯 싶군요라고. 그때 입었던 잠바는 노티카일 거예요. 노티카. 근데 이 가방이 어떤 가방인지 잘 왜 스포츠색 같은 거. 농구 선수들이 메고 다니는. 오케이. 네네네. 한쪽으로 매는. 네. 네. 맞아. 농구 필라. 삐엘라. 네. 그거 장동건이 메고 다녔던 것 같은데. 맞아. 마지막 왠지 농구공 2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농구화 이렇게 딱 신고. 네. 조던. 근데 거기에 항상 갈아입을 옷이 들어있을 것 같잖아. 냄새 나는 좋네. 거. 네. 남 냄새 나고. 땀 냄새 풀풀 풍기는. 그게 아마 그 가방에 메고 다닐 수 있었던 것도 교복 자유라 시대여서 가능했을걸요? 그러지 않을까. 고등학생이면 교복을 입으면 그 가방 매면은 교칙에 걸렸었어요, 저희는. 우리도 양쪽 팔을 다 낄 수 있는 가방을 메고 네. 다니시오. 그렇죠. 되게 건들건들해 보이잖아요. 근데 한쪽만 매면은. 갑자기 중학교 때까진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그 공전의 히트를 티니윈이라고 티니위니. 여자애들이 그 티니위니에서 곰. 나온 곰이 그려져 있는 한쪽으로만 매는 캔버스 가방 큰 거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갑자기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야라고 그 애기 대만의 기저귀 가방 가방. 같은 그런 리본 하나 달려 있고 약간 퀼팅 가방 퀼팅 같은. 그거를 그렇게 메고 다녔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본은 일괄적으로 어깨 매는 숄더백이거든요. 맞아요. 책가방이. 네. 한쪽으로 매는. 안 거. 좋을 것 같아, 어깨 건강에. 제가 진짜 중학교 때부터 한쪽만 맸어요. 지금도 저는 백팩이 없어요, 집에. 척추 측만증 옵니다.
그러겠죠. 몸에 안 올 좋아요. 거야 곧. 예.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이쪽 양쪽으로 매려고 그리고 하는데. 오빠는 항상 그거 많이 들고 노트북 이런 거 이런 그렇죠. 이것 때문에. 매일매일 노트북. 100% 오늘도 척추춤만 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쪽으로 매든가 반대쪽으로 매야겠습니다. 네. 예. 교정하러 다니세요. 아니면 네. 교정을 하거나 추나 요법 뭐 이런 거. 카이로프라틱이라는 거. 아이고 어렵네. 처음 듣는다는데. 다들 걱정하고 있어 효씨를. 아니 왜냐면 이분이 요즘에 한의원 다니면서 한의원에서 그거 교정해 주는 데 많아요. 네. 거북목 이런 거. 거북목. 제가 나이를 먹었다는 걸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한의원 불신자였거든요. 네, 완전 불신자였는데 불신자. 가보면 좋아. 한의원. 침을 맞고 나서 안 아파졌어. 저희 무슨 거기 허주. 무한담을 파는 줄 알았어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니에루님께서 안녕하세요. 20도선인 처음으로 댓글 남기는 다니에루입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서 조금씩 모아뒀다가 몰아서 들었네요. 팟캐스트 삼형제 중에 더은에게 날 바는 안 본 영화나 예능 드라마가 나오면 집중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 20소선은 버릴 부분이 없어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민 앤 사카리님 부부의 동갑이라 추억이 같이 공유가 되어 그런 것 같기도. 우리의 87 토끼띠. 올림픽 주제가 나왔는데 제가 바로 올해 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에 있습니다. 오! 삼바. 물론 제가 사는 도시와 비행기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지만요. 나라 넓다. 가고 싶다. 올림픽 플러스 군것질 콜라보 추억으로 96년 올림픽 당시 코카콜라 페트병을 사면 뚜껑에 특정 종목의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딴다고 적혀 있고 아 맞아요. 실제로 금메달을 따게 되면 응모 후에 추첨을 통해 상품을 줬던 이벤트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라고. 그랬었더랬죠. 네.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펩시에서 우주여행 보내준다고 했던 것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때 모든 회사들이 뭐 월드컵의 공식 스폰서입니다. 그치. 이게 다는 게 대유행이어가지고 애국심 마케팅 빵빵 터트리고 막 그 병 따면 항상 응모가 있고 그렇지. 16강을 갈 거냐 4강을 갈 거냐 그렇지. 응모를 해라. 그것도 막 환타 같은 거는 안에 페트병 음료를 마시면 그 뒤에 맞아. 거기 뭐가 이렇게 그 코드가 있어가지고 그걸 막 쓰고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진짜 그때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거. 여튼 계속 읽겠습니다. 이분께서 드래곤볼 플러스 군것질 콜라보 추억으로는 회사가 기억 안 나는 모 제과업체에서 과자를 사면 따조 비슷한 모양의 장난감이 들어있고 드래곤볼 Z의 캐릭터가 그려져 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실을 꼽아 빙빙빙 돌릴 수도 있었고 맞아요. 따조 비슷한 따조. 거야. 유사품이겠죠. 네, 따조는 유사품 아니야. 같아요. 괴랄하게 생긴 플라스틱 총에 총알로 끼워서 쏠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근데 약간 그게 플라스틱도 아니고 고무도 아니고 약간 이상한 질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따조를 쏘는 총 네. 이거는 이제 많이들 썼었고요. 그걸로 네. 맞으면 엄청 아파요. 울 정도로. 네. 네. 그리고 소풍 때 사갔던 것 중에 에너비트라는 스포츠 음료가 있었는데 그때 유명하죠.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 토끼띠들아. 설레임 아이스크림보다 약간 큰 포장의 음료가 들어있고 목에 걸 수 있게 목걸이도 함께 팔았던 걸로 맞아요. 기억합니다. 20년 전임에도 2,000원에 육박했던 기억이 엄청 비쌌네요. 에너비트 그게 맛있었어. 제가 그걸 아까 그때 비타 어쩌고 했던 게 그거였어요. 근데 그 목에 거는 그게 되게 유행해가지고. 맞아. 그게 형광 비닐로 돼가지고. 맞아요. 번쩍번쩍거리죠. 그리고 음료를 먹고 그 형광 비닐 백을 안 버리지. 그렇지, 안 보이지. 물을 담아서 다시 먹습니다. 그렇진 않았어. 그래 난 그랬는데. 그건 뭐해? 그냥 안 버리면 뭐해? 여자애들은 그냥 그냥 거기다 뭐 액세서리야? 소품 같은 거 좀 넣고. 아니 이게 약간 못 버리는 병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알겠습니다. 이쁨은 장땡이다. 그리고 미지 아줌마 이야기하면서 언급했던 주스 가루 혹시 첨부한 이것인가요? 브라질에서는 아직도 현역입니다. 하나에 한국 돈으로 350원 정도 하고 1리터 정도의 주스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맛있음이라고 하면서 그 사진을 네. 보였는데 봤고요. 네, 아, 상이라고 상. 돼 있네요. 같은 종류입니다. 네. 근데 거기 거 뭔가 더 맛있나 보지? 과즙이? 많이 아니 농축이? 과즙이 떨어지는 그 찰나를 딱 용기에 표지로 해가지고. 네. 여튼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방학 때 한국 가면은 꼭 방송에 출연해서 어린 시절 추억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분 모두 행복하세요. 아, 라고. 꼭 오세요. 학생이신가 보네? 유학 토끼님. 중이신가? 토끼님. 브라질에서. 네. 토끼님 결혼을 하셨나? 아니 마무리가 누나 어때요, 누나? 마무리가 사로 안 끝났기 때문에 네. 결혼을 안 했어. 누나 어때? 일단 남자분이시려나?
그걸 잘 모르겠네. 모르겠지만 여튼 공부 중 남자였으면 좋겠. 데니얼이니까. 남자의 가능성이 높네요. 네. 브라질에서 유학 중인 다니엘루가 다니에루님. 데니얼이거든요. 데니얼. 네. 어떡해. 해리포터 배우가 다니엘이었죠. 그렇죠. 네. 여튼 차원이 22님께서 3주 동안 사정이 있어 밀린 파케를 몰아듣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추가하자면 소풍편에서는 아래쪽 지방의 학생들은 놀이공원을 가면 매번 진해파크랜드, 경주월드를 가거나 잘하면 경주월드. 대구의 우방타워랜드, 현재 야. 현재 이월드를 갔었죠. 롯데월드나 자연농원은 너무 멀어 엄두가 안 생겼죠. 린님의 김치김밥이 히트친 걸 들으니 생각나는 게 어머님께서 볶음밥을 김에 말아주셔서 싸주셨던 게 기억나네요. 그것도 맛있겠다. 약간의 기름과 썰인 야채, 김의 밸런스가 좋아 뺏어먹는 친구들이나 저는 맛있게 먹었고 어머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도시락에 매번 같은 볶음밥 김밥만 해주셔서 2주가 지나고 진지하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선생님 체벌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린 시절 만난 안 좋은 선생님들 생각이 나네요. 선생님 주도로 왕따를 시키거나 1분단에서 떠들었는데 반대편 분단에 제가 떠들었다며 벌을 세우거나 하는 식의 행동을 말이죠. 이후 엄청 억울해. 그래. 이후 근데 들어보면 그런 거 많아. 그 선생님들의 모두 촌지를 요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6학년 때 좋은 신입 선생님을 만나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이미지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네. 그렇게 한 선생님 중에 엎드려 뻗쳐를 시켰는데 네. 땀이 이마에서 나잖아요, 여름에. 네. 그 땀이 밑에 땀방울이 없으면 엎드려 뻗쳐를 제대로 안 했다고 더 오래 했던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체질이지. 체질인데. 어떻게 했냐면 이마를 바닥에 비볐어. 그렇지. 땀이 묻으라고. 일부러. 일부러. 그 다음에 앉아있다가 소리 들으면 다시 엎드려 뻗쳐고. 그래도 침을 안 쓴 게 다행이네. 침도 쓰고요. 콜라보. 아, 콜라보. 솔직히 침 근데 같다며 콜라보. 과한 체벌에 컬래버레이션. 컬레버. 그리고 막 뒤에 엎드려 뻗쳐 다리 올리고 네. 그 위에다가 한 적도 있고. 그렇죠. 예, 다리 올리면 힘들죠. 저 초등학교 때 2학년 때 선생님이 우리 엄마한테 촌지 요구해가지고. 아. 제가 아까 저번에 얘기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 직장인 엄마를 2번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나쁜 사람들이 많아. 촌지의 추억합시다.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시는지. 네. 분위기를 바꿔 제가 경험한 선생님 중 가장 안 좋은 선생님은 1학년 때 옆반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2달 동안 교과서에 같은 항목 같은 페이지만 교육하셨는데 아이가 맨날 똑같은 것만 배워온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신 부모님의 신고로 그분은 결국 은퇴하셨습니다. 슬픈 얘기네요. 네, 슬픈 얘기네요. 근데 치매인 걸 뭐 가족이나 누가 알았으면 미리 조치를 했어야지. 매번 그런 게 아니고 초기 때는 어떠한 한 부분만 그렇게 발현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똑같은 행동하시는 나이가 뭐 젊은 분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또 교사로서의 짬밥이 있으면 그렇게 사실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 분야에 이렇게 치매기가 나온다는 거는 되게 슬픈 일이죠. 맞아. 네. 저 아는 집은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 우울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기복이 심하실 테니까. 갑자기 수업하다가 선생님이 울고 우울증 치료한다고 병 가내고 2개월 동안 다른 선생님이 오고 선생님 막 바뀌고 그러니까 애들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젊은 선생님이 교직이 안 맞는데 공부를 잘해갖고 된 경우도 힘들더라고요. 맞아. 그 젊은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막 좋고 막 이렇게 열혈 뭐 아니면은 애들을 뭐 나는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힘쓰겠어 막 이런 선생님만 있는 게 또 아니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막상 나와 보니까 내가 교직이랑 안 맞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걸 깨닫기도 그러니까 저는 하고. 언제나 늘 생각한 게 제가 생각한 직업론이라는 게 자기가 먹고 살려고만 일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네. 그 사람은 나와 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네. 선생님 되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나오는 것이 답입니다. 네. 네. 빨리 나오는 거. 네. 네. 그래서 1년 동안 엄마들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 선생님이었는데 항상 그 재밌는 얘기를 해줄 때마다 할아버지 같은 걸 맨날 그려주셨어요. 무슨 과목? 아니 초등학교 선생님. 아. 그랬는데 너무 그림을 잘 그려서 무서웠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할아버지였구나. 뭔 스토리야.
아니 약간 이토준지 같이 그림. 이토준지. 극화체로 그림을 그려주셔가지고. 야, 근데 재미는 있었겠다. 그러니까 막 귀 같은 걸 엄청 세밀하게 표현해가지고 막 거기서 뭐 떨어지고 막 같은 떨어지고. 갑자기 저는 좋은 선생님 얘기하자면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이 선생님이 전교에서 하여튼 유명한 선생님이세요. 이야기 보따리 선생님으로 할머니신데, 그러니까 할머니급이신데 이제 곧 할머니신데 그 애들을 다루는 거를 이야기로 애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마지막 시간에, 그러니까 그날의 마지막 시간에 그 마지막 교시에 한 10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영화였어 결국은. 그러니까 영화 본 거를 이야기식으로 풀어내가지고 애들한테 해주는데 그거를 막 20부작으로, 그러니까 2시간짜리 영화를 20부작으로 20일에 쪼개서 애들한테 얘기하니까 애들이 그다음 거를 듣고 싶어가지고 막 학교에 오는 거야. 영화라고 얘기 안 하면 거의 모르지. 거짓말쟁이네, 거짓말쟁이. 아니지. 아니 그냥 이야기로. 슈퍼 이야기꾼이죠. 슈퍼 이야기꾼이지. 요즘 인터넷에 유행하는 영화 캡처해서 짤로 해갖고 만드는 그런 거지. 그런 재능이 있는 우리는 거지. 그 어렸을 때 선생님은 진짜 책을 많이 읽으시고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까. 다 그 나중에 크고 보니까 유명 할리우드 영화야. 다. 맞아. 본인이 그 전날 보고 온 거를 20부작으로 나누는 거예요. 프리윌리가 옛날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야, 근데 그거 진짜 능력이다. 그래. 여튼 계속 읽겠습니다. 네. 제가 본 CA 중 최악의 CA는 봉사활동부였습니다. 실제 바깥에 나가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돌보거나 하는 활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냥 학교 청소에 학교 건물 공사에 끌려가는 등의 학교에 봉사하는 일만 했죠. 벽돌 옮기고. 학급 문고하면 생각나는 게 체육 담임 선생님인데 학생들에게 책의 리스트를 선별하고 강제로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했죠. 윌든, 일거리, 책 속의 책 같은 좋은 책이긴 한데 학생들이 읽기엔 피곤한 책들이라 쓰는 애들이 거의 없었죠. 의도는 좋았지만 교복은 역시 시대에 따라 바지에 통을 줄이거나 치마의 길이를 조절했는데 애들끼리 수선자라는 집 정보를 공유하곤 했죠. 라고. 윌드는 대학생 때 읽어도 막 마음이 울렁거리고 고민되는 내용. 울렁거리는. 아니 윌드는 읽으면 애들이 대학에 가고 싶겠냐고 산속으로 가고 싶지. 고3들한테 그 지금 네이버 수요 웹툰 복화광을 읽으면은 대학 가고 싶겠냐고. 그렇죠. 아니 저런 대학을 안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공부 열심히 해야죠. 네. 그렇죠. 극사실만 하잖아요. 네. 진짜 극사실입니다. 하이퍼 리얼리즘. 네. 여튼 팟빵 리뷰 여기까지 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추억의 길거리 먹거리와 소년소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직 밖에 많은 꼬치들이 남았습니다. 네. 먼저 저는 치킨볼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치킨. 아까 얘기했던 그 치킨볼이 튀긴 닭꼬치 계열의 치킨볼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닭을 옷을 입혀서 튀긴 걸 넣은 거였는데 아까 그 종이컵 버전? 아니 종이컵 버전 말고 꼬지에 끼워가지고 꼬지에 껴가지고. 그건 닭꼬치의 변형. 아 그래?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카테고리가 다르다. 구운 것과 튀긴 건 다른가? 그죠. 구운 것과 튀긴 거는 이미 처리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아줌마가 그냥 닭꼬치 그거에다가 이렇게 그 앞뒤로 그냥 그 튀김옷을 해가지고 그냥 넣어버리는. 그래서 왜 그냥 나중에 보면은 그 봉 하나가 전체 큰 하나의 튀김이 되어 있는 막 그런 그죠. 식으로 하는 집도 있어요. 이렇게 볼을 낱개로 튀긴 다음에 꽂아주는 집이 있냐? 한 번에 다 하냐? 저는 항상 그 코스가 그걸 하나 먹고 와야 돼. 집에 갈 때. 참새방아가. 하나 먹고 가야 돼. 근데 거기 그 아주머니가 왜 보면은 장사를 오래 하신 아줌마라는 게 얼굴에 이렇게 써 있는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나오죠 그런 거. 화려하게 화장을 하시고 머리를 이렇게 쪽져셔가지고 머리가 아주 풍성하신. 눈썹은 약간 문신한 듯. 예. 그런 아줌마였는데 그 아줌마가 대박인 게 애들이 이름 다 외웠어. 오. 그래서 누구 또 왔니? 이렇게. 장사의 신이네. 나는 아직도 대단하신 분 같아 진짜.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첩을 쓰고 계시거나. 전 은행원들의 교감이 되어야 그런 분이시다.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게 분식집에 그 간판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원래 청과짜리였어. 청과. 근데 그 청과 간판을 안 뗐어. 망했구먼. 그래가지고 그냥 그 분식집이 대부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분식집 간판 기억나요? 목포 분식. 분식집은 간판이 없었어요. 간판이 없고 그냥. 그게 있잖아요. 삼청동에 풍년 쌀농산이라고 원래 방앗간이었는데 분식집으로 해가지고. 좀 아주 좀 깊고. 간판이 풍년 쌀농산이야.
지금 약간- 분식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 거기 쌀가면 쌓여있잖아, 지금도. 하여튼 뭐 그런 치킨볼이 있었고. 맛있으면 장땡이죠. 그다음에 이제 순댓꼬치가 또 있죠. 야, 순대꼬치는 순댓꼬치. 나 그거 진짜 진짜 좋아해. 근데 나중엔 우리 동네는 나중에 제가 대학교나 가서 그런 순댓꼬치 파는 분들이 들어오셨지. 저희는 그거 약간 짤막하게 잘라가지고 옷 입혀서 튀긴 다음에 그 만능 소스. 네, 만능 소스. 떡꼬치에도 말라주고. 그렇지. 다 바르는 그 치킨볼에도 발라주고. 발라주고. 네. 만능 소스. 그리고 치킨볼 아까 얘기했는데 반죽이 약간 불구죽죽해. 그래. 카레가루가 맞아, 섞인 맞아.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어. 이렇게 순결하게 이렇게 허연 밀가루가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떡볶이로 들어가? 이제 들어가시죠. 떡볶이 얘기 좀 할까요? 네. 떡볶이가 여러 군데서 팔잖아요. 분식집. 네. 그리고 포장마차. 그리고 옛날에 하이퍼마켓이라는 것 그 지하에 있잖아요. 아파트 상가 지하에. 뭐 주로 지하에 많이 있었죠. 지하에 네. 이렇게 있으면 그 지하 떡볶이 집이 있어요. 지하 그렇지. 떡볶이. 이렇게 엄마 따라 가면은 여기서 시장 보고 요쪽에 뭐 코스가 있지. 수입 코너가 있고 그 옆에 분식집이 그렇지. 딸려 있잖아요. 그런 좋은들이 있죠. 우선은 이 떡볶이에 사용하는 떡의 종류에 따라 이 집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밀떡이냐 네, 쌀떡이냐. 예. 우리 동네는 주로 밀떡이었어. 사실 쌀떡은 잘 안 보이잖아요. 즉석 떡볶이집은 또 쌀떡을 아, 쌀떡을 즉떡 네. 말고 즉떡 말고. 그 포장마차 떡볶이 중에 쌀떡의 비율이 유난히 높은 동네가 있어. 그 이천? 아니요. 신촌의 현대백화점 앞에 포장마차들은 다 굵은 쌀떡이에요. 지나가면서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리고- 게이가 많이 모인다는 그 동네죠. 놀이터. 놀이터 쪽 말고 현대백화점 앞쪽으로. 앞쪽으로? 대로 아, 쪽으로. 오케이. 예. 그렇게 좋은 동네가 있었어? 몰랐어. 어. 나중에 아니, 제가 스팟 알려드릴게요. 네. 있습니다. 그런 하여튼 데가. 그런데 그 떡볶이를 줄 때 처음에 저 분식점 갔을 때 좀 놀랐던 게 그 플라스틱 멜라닌 그릇에 그게 초록색, 봉지를 그러니까 그렇죠. 초록색, 흰색이 그 예, 얼룩덜룩하죠. 예, 예.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초록색이 배경이고 흰색으로 점이 찍혀 있는. 그렇지. 왜 여기다 봉지를 싸줄까? 처음에는 했는데 의아했죠. 설거지의 네, 용이함과 설거지의 용이함과. 환경 호르몬의 우러남. 그렇죠. 그러면서 또 우리 시체를 안 썩게 해주려는 아주머니 배려. 그리고 거기 채소가 진짜 없잖아. 떡볶이. 그렇죠. 파 정도? 파가 들어가 있는데 파가 너무 오래 익어서 흔한지 색깔이 몰라. 꼬매. 어. 흐늘짝흐늘짝한 네. 파와. 정말 2인분을 시켜야 파 하나 들어가 있어. 1인분에는 파가 들어오면 그리고- 럭키. 그리고 지금은 잘 팔지도 않는 그 종이장 같은 오뎅. 아, 안에 당면 면발이 몇 개 들어있기만 한. 그래. 그리고 그 채소의 흔적, 점점점, 당근과 그렇지. 파의 흔적. 그렇지. 채소가 아예 없진 않다는 거를 어필하는 듯한. 그리고 이 계란 노른자를 어떻게 먹느냐가 또 그렇지. 이게 파가 또 나뉘거든요. 어떻게 드십니까? 달걀이요? 약간 그냥- 그 그냥- 소스에 묻혀서 이렇게. 네, 그냥 아니, 먹는데. 그게- 으깨 먹는다고? 다 으깨가지고, 으깨는 애들이 예. 있어. 그 아. 판에다가 으깨, 예, 그 판에다가 으깨서. 으깨는 애들이 있고. 판에다 으깨서 양념이랑 비벼가지고 비벼가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어. 먹으면 맛있거든요. 즉떡은 그렇게 먹지. 아니, 그렇죠. 즉떡이 아니어도 그렇게 먹는 애들이 있어. 아. 그리고 그러니까는 왜 이를테면은 애 둘이 가요. 애 둘이 가면은 이제 한 뭐 다른 것도 시켜야 되니까 이제 대부분 1인분을 시키잖아. 왜냐면 그런 애들 막 그런 튀김 같은 애들도 막 묻히니까. 그죠. 그럼 이제 1인분 시켜서 이제 국물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계란을 또 넉넉치 않으니까 하나만 넣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다 방금 전에 민이 말한 대로 다 으깨는 팀이 있고 제일 불행한 거는 그냥 먹는 애와 으깨는 애가 같이 가면 제일 불행한 거야. 식성이 안 맞아. 불화의 시작이네요. 불화야. 왜냐면 그냥 이렇게 딱 반으로 갈라가지고 자기 그 숟가락에 놔가지고 그 오뎅이나 이런 걸로 계속 이렇게 그 국물을 묻혀가지고 그 스며들게 더 먹는 그 파에는 신성한 국물을 다 이렇게 으깨놓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더럽고. 이걸 그쵸. 먹기 싫은 거지. 그렇지. 제가 그렇거든요. 만둣국 먹을 때 만두를 건져서 내 종지에서 갈라 먹어야 돼. 그렇지. 만두 그 소들이 막 그 국물에 대는 게 뜨는 싫은 거, 사람들이 그걸 못 있다고. 참아. 전 다 그래서 부셔가지고. 라면 먹을 때 면을 건더기 안 넣는구나. 부스러기. 네, 네, 맞아요. 그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깔끔한 걸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저는 어떤 파였냐면 다 여기서 으깨- 하나 더 가야 돼. 어. 으깨서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거기 뭐가 남잖아요. 그치. 난 이게 먹고 싶어. 근데 이거 응. 핥으면 혼나잖아. 어. 그러니까 숟가락. 아니야. 끝까지 들어봐. 오뎅 국물을 시켜요. 오뎅 국물 붓습니다. 너 핫줄에 있었어 내 친구들. 너무 간다. 아 근데 이렇게 먹은 게 무슨 스님들이 바로 공항이야.
이게 너무 갔어. 제 옆집에 살던 친구, 걔하고 저하고 이렇게 둘이 똑같이 먹었었어요. 그 디자이너? 그 디자이너 말고 지금 전국을 유람하고 계신 그분. 이야. 하여튼 그렇게 먹었었습니다. 야. 제가 얘 민 씨 친구들 다 봤잖아요. 비슷해요. 그렇겠지. 내 친구도 나랑 비슷해.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통 그렇습니다. 내 친구도 네. 나랑 상태가 비슷해. 예, 근데 이게 떡볶이라는 게 네. 또 종류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짜장 떡볶이도 얘기 안 할 수 없거든요. 빨간 그치. 국물에 지루해질 때. 네네네. 근데 그걸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컵떡볶이는 초등학생 때까지만 먹어요. 그렇지. 대부분. 맞아요. 떡꼬치란 것도 있었잖아요. 떡꼬치도 있는데 네. 종이컵 작은 거에다가 해주면 300원, 그렇지. 긴 컵에다가 해주면 500원. 슬러시하고 500원.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합을 하죠, 애들이. 아줌마 떡볶이는 300원치만 넣어주시고요. 만두 2개를 국물에 넣어주세요. 그렇지. 그러면 컵을 큰 큰 거에다가 거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먹고 항상 400원치만 해주시고요. 만두 하나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즈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그 컵볶이라는 거는 휴대성이 있다는 거죠. 가면- 집에서 전화를 할 거냐, 핸드폰으로 할 거냐, 그런 거예요. 가면서 먹는. 그 안에서 먹을 거냐, 학원 가는 길에 그 지루한 학원길에 가면서 먹을 거냐. 그리고 그 분식집이 좋은 게 정수기에서 물이 나오는데 정말 집에 냉장고에서 넣은 거랑은 다른 종류의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차가운. 찬물. 맞아요. 그리고 그 스텐컵에다가. 스텐컵에 손이 시려. 응. 아니, 그리고 방금 말한 그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다 치킨볼을 깔고 그 위에다 떡볶이를 얹은 다음에 떡볶이를 다 먹으면 국물이 안에 쌓였는데 그거를 꼬치로 4조각을 내서 그거 하나씩 난 치킨볼은 잘 안 먹고 그거 좋아해. 근데 그게 거기에 넣는 치킨볼만 쪼개질 수 있어요. 왜냐면 치킨볼이라는 게 결국 밀가루로 튀긴 거라서 네. 이 질겨요. 근데 이거를 국물에 아주 오랫동안 오랫동안. 저기서 이게 밀가루가 다 탱탱 불어가지고 꼬치로 이렇게 딱 찢어져. 그으면 고기 그 잘 익은 고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잘라진 것처럼. 살짝 원통형 모양, 짧은 원통형 모양으로 된 감자 으깬 거. 아하. 이거. 네, 그걸 뭐라고 하죠, 이름을? 감자볼. 해시브라운. 해시브라운? 네. 그런 것도 많이 있었죠. 그쵸. 근데 저는 고향만두 튀긴 거를 그걸 좋아했어요. 야, 납작한 거. 네. 그거랑 그 라면에 반을 세로로 켜서 튀겨가지고 소스만 발라준 게 있었어요. 빨간 소스, 까만 소스. 그거는 없었다. 그거 맛있어요. 라면을 이렇게 쪼개는데 그게 가장 싼 튀김이었어요. 네. 싼 튀김. 200원. 그야말로 정말 밀가루 외엔 없는. 라면땅 같은 거네. 라면땅 같은 거. 결국은. 이렇게 딱 튀겨서 이렇게 근데 소스를. 그게 방금 튀긴 거에다가 발라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네, 그럼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떡볶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는데 옛날에 분식집에 갔는데 얘기했었어요 그때. 네, 그랬나? 응. 그랬나? 얘기해주세요. 저기 떡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죠. 네. 여름에 이렇게 사람 한 초딩 키만큼. 근데 중간중간에 틈이 있잖아요. 네. 그 틈 사이로 파리들이 포지마. 이렇게 들어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미로인 거야 걔네한테는. 야 재밌겠네. 정글짐이네, 정글짐. 정글짐이네 정글. 아우 진짜. 팔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야겠네. 그렇지. 떨어지면 부러진다고.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제 친구가 대학교 때 친구가 길에서 떡볶이를 먹으면 100% 장염이 걸리는 애가 있어요. 예민해서. 그래서 그거 걔가 이제 내가 먹고 탈라면 비위생적인 거라고. 저도 그 미니스톱에서 파는 전보 닭다리라고 아십니까? 네, 알아요. 그거 먹으면 항상 합니다. 근데 그게 약간 튀긴 게 아니라 기름에 삶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거기 그 전열기, 뜨거운 전열기구에서 전열기구에. 오래 누워 있잖아. 뭔가 기름에 네. 젖은 애가 네. 열을 계속 받으니까. 그 냄새 자체가 미니스톱 냄새죠. 그렇죠. 그렇지. 한번 내 몸속을 한번 갈아주고 싶을 때는 그걸 먹는 거죠. 그렇지. 근데 네. 제가 약간 기름이 많은 걸 먹으면 약간 화장실 가는 과거든요, 저도. 사카린 씨는 MSG를 먹으면 자고요. 기름을 먹으면 화장실을 화장실을 가. 갑니다. 아니, 콜라를 마시면 하이가 되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상하게 짜장면 먹으면 너무 졸린 거예요. 정말 수면제 같아. 짜장면 먹으면 너무 졸려. 어떻게 그렇게 될까? 신기하네. 그래서 네. 제가 피곤할 때는 짜장면 먹자 그래요. 짜장면 먹으면 100% 낮잠 자. 100% 낮잠을 잡니다. 더 게임하고. 너 게임하고. 그 옆에서 같이 자요. 낮잠을 잘 안 자는데. 낮잠을 잘 안 자는데. 짜장면 짬뽕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조미료 많이 든 음식을 먹으면 너무 졸려서 참을 수가 없어요. 오. 취해. 재밌는 친구예요. 야. 저도 여러분이 말하는 그 탈지 분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스벅이나 막 이런 데 음. 보면은 그 라떼 보면은 그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만큼씩. 네. 저는 그 그린티 라떼 톨 사이즈 하나 먹어주면은
화장실에서 몸을 깨끗하게 비울 수 있습니다. 제 친구는 돌체가 그렇대요. 연유가 들어간 게. 저는 이 모든 걸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의 몸은 늘 꽉 차 있구나. 언제 비워지니 너의 제가 몸은? 진짜 얘는 담배? 사카린 씨가 저한테 딱 얘기했는데 넌 정말 강철 같은 내 남편은 강철 같아요. 뭘 먹어도 버틸 수 아이언맨이구만. 그리고 약간 이건 비주류 튀김인데 메추리알 3개를 뿅뿅뿅 맞아, 이거 꽂아가지고 있어, 그거 완전 있어요. 좋아요. 완전 좋아요. 그래서 야들야들하게 촥. 이게 왜냐면 계란은 노른자가 커서 뻑뻑해 오래 먹으면. 맞아. 근데 그리고 그거가 우리 동네는 그게 제일 쌌어. 아줌마가 아. 3개나 5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꼬치 진짜 그리고 얘는 이미 다 삶아진 거기 때문에 튀김옷만 이렇게 딱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떡볶이도 저희 이제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선은 그 넓은 사각판에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파적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탱으로 된 그 보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밑에다가 곤로 같은 걸 떼워요. 네. 그래서 그 위에 짜장 떡볶이가 있고 아.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그 브루스타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있어. 그거는 쫄볶이야. 쫄볶. 쫄볶이를 하루 종일 끓이니까 이게 쫄면이 불잖아요. 근데 그게 뿐 게 맛있어. 그렇지. 아, 그것도 있고, 그 판에 떡볶이는 초등학생들 입맛인 거예요. 달짝지근하고 물엿 많은데, 그거를 500원, 300원 말고 1인분이요 해가지고 따로 해줘? 라고 물어봐요, 아줌마가. 그럼 네, 그러면 좀 덜 달게. 그리고 맵게. 중고생 입맛에 맞춰서 아줌마가 1인분, 2인분은 그렇게 따로 볶아줬어. 따로 다른 그 저기 이렇게 웍 같은 데다 이렇게 그렇게 해주고. 해줬어. 그럼 이제 튀김 얘기 튀김 하시죠. 해야지. 튀김. 하고 있잖아요, 지금. 튀김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이제 자연스럽게.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 그 각자 좋아하는 튀김 딱 하나씩만 얘기해 난 보죠. 만두, 야끼 만두. 전 김말이. 아 저도 김말이. 김말이. 나는 오징어. 아, 난 너무 다행인 게 우리 중에 누군가 못난이 이랬으면 얼굴 주박 날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네요. 못난이가 뭐예요? 그 야채 못난이라고 섞여 있는 있어. 거야? 이게 아, 또 이렇게 이렇게 주먹같이 주먹같이 된 거, 네. 당면이랑 막 이런 거 저런 당면만 거 막 들어있어, 거의. 뭐야 나 그거 싫어. 그런 게 있어. 그 되게 짜증나. 근데 안에가, 왜냐면 그게 커서 안에가 차가워. 안에가 차가워.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 차가워. 애가 있어. 그래서 꼭 그 즉석 떡볶이집에 가면 난 못난이 추가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그게 결국은 당면에 다 기름이에요. 그럼 걔가 익으면서 그거를 막 내보내 국물에다가. 손잡혀서. 너무 싫은 거야. 그리고 제가 그런 맥락에서 싫어하는 게 순대볶음이에요. 아. 순대 안에도 당면인데 순대 밖에도 당면이야. 당면이네. 근데 당면만 볶아놓고 왜 이렇게 했어? 그렇지. 근데 오징어 튀김 물론 맛있긴 한데 좋은 오징어를 쓰는 곳이 맛있는 거고. 아, 그쵸. 그렇죠. 근데 그 초등학교 오징어 튀김은 항상 다리만 있잖아요. 네. 옷이 두껍고. 네, 옷이 한없이 두껍죠. 겨울이죠. 그리고 잘못 이렇게 물면은 오징어가 딸려 나오면서 아, 라스트가 그렇죠. 다 튀김옷만 있는. 그리고 네. 맛살 튀긴 거 튀기니까. 이런 것도 맛있었는데. 아. 맛살 튀김.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고추튀김이 맛있어. 고추 그치. 우리 아버지만 먹었던 건데. 만두 볶는 거? 난 몰랐는데 고추튀김이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 김말이 튀김도 요즘 미미네 이런 데 가면은 그 당면이 엄청 튀어나와가지고 아, 예, 예, 예. 그런 김말이 튀김이. 그쵸. 머릿결이 양쪽으로 아주- 머리가 예. 산발로 나와요. 엄청 산발이죠. 예. 미미네는 정말 튀김이 너무 맛있어. 최고야. 약을 새우 치는 튀김이 것 같아. 유명하죠, 거기가. 네. 네. 거기랑 삭. 응. 삭 유명하죠. 삭 저 좋지. 상수역에. 네. 야, 나는 진짜 동네 튀김만 먹다가 처음 홍대에 가가지고 삭에서 그 왜 고기 완자 안에다가 치즈 넣어가지고 튀겨준 거 있죠. 민찌. 그거를 처음 먹고 야 이건 혁명이다 진짜. 진짜 수요미 식혜다 이거 진짜. 어떻게 튀김을 고기를 튀길 생각을 했지 이놈의 집구석은 막 이런 근데 느낌이야. 거기는 김말이도 뚠뚠해. 그래 뚠뚠한 김말이야. 내가 김말이 입에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그 못난이만큼이나 증오하는데 당면만 거기 건 있으니까. 먹어. 맞아. 그 삭이 예전에는 그냥 1층에만 있었던 쬐끄만 집이었는데 요즘에는 돈 벌었는지 어디 분점을 프랜차이즈? 많이 해. 그게 프랜차이즈. 원래 상수역에 아저씨 2명이서 하시다가 주인이 바뀌었고 어. 그분이 지금 거기서 있었어요. 그 홍대 지구대 있는데 맞은편에 거기 맥주 팔거든요. 그러니까요. 술 그러니까 팔고. 홍대 1호점은 상수역 있는 거기 그 다 쓰러져 가는데 그거 거기고 그다음에 이제 2호점을 그쪽으로 내 가지고 술 술도 파는, 파는 거지. 네. 그리고 요즘에 프랜차이즈지. 동네마다 지금 분점이 있어. 삭이 연신내 있어. 튀김 먹고 싶다. 그쪽 계열 서쪽 계열은 삭이 있더라고. 삭이 다 동쪽은 아직 안 좀 들어왔어. 딴 얘기지만 어저께 일본에서 오시는 손님을 만났는데 요즘에 일본의 KFC가 장사가 안 되니까
맥주를 팔기 시작했다고. 아. 네. 드디어. 치맥이네. 네. 그런 거죠. 아, 그 옛날에 그 뭐지? 그 아르헨티나에서는 맥도날드에서 맥와인을 팔았대요. 맥와인. 맥와인. 이야. 그 동네는 그거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칠레. 네,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 갑자기 생각나는데 꼭 엄마랑 튀김을 먹으러 가면 제가 이제 막 먹고 싶은 걸 얘기하면 맨날 고기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꼭 난 야채 먹을래? 아, 아, 야채 삐죽삐죽 야채. 예. 야채 튀김. 그거 맛있어 그거. 근데 그게 맛있는 집에 가야지 맛있어. 아줌마가 딱 튀겨줘야 제일 맛있는 거지. 그러니까 야채 당근, 튀김은. 양파, 뭐 감자 이렇게 네, 채 당근, 양파, 썰은 네. 애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튀긴 건데. 뒤적뒤적해서. 그리고 어머니가 야채 튀김만큼이나 좋아하는 것이 고구마 튀김입니다. 아, 네. 그래서 고구마를 넓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펴서. 근데 그게- 아마도 아들한테 조금이라도 야채 네. 튀김을 먹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얼마나 야채를 안 먹었으면. 그러니까. 하지만 그리- 이제 그건 안 먹죠. 그리고 센세이션이 뭐였냐면 내가 그런 것만 먹다가 일식집을 가잖아요. 일식집 튀김. 근데 제가 고등학생이 돼서 친구랑 화려하지. 옛날에 왜 돈가스나 모밀 이런 거 파는 일식집에 가면 튀김 정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 깻잎을 튀긴 거랑 단호박 튀긴 게 나와요. 중고등학생 때 고급 튀김을 먹고 싶으면 그걸 거기에 갔던 것 같아요. 일식집에. 그것의 대중화를 조스가 시켰잖아. 그쵸. 치즈 튀김 같은 거 맛있죠. 아, 오늘 완전히 타임머신 탔다 왔다 갔다 계속 하네요. 네. 근데 튀김이 종류가 굉장히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은근 그게 뭐라 해야 되지?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튀김 5개 고르세요 하면은 나는 항상 달걀을 넣어. 사카씨 꼭 달걀을 넣더라고요. 전 절대 먹질 않거든요. 저도 달걀. 달걀 튀김이 있어요? 네, 예, 달걀에다가 달걀을 옷 입혀가지고. 튀겨요. 근데 떡볶이 계란을 먹고 싶은데 삶은 계란을 하면은 차가운데 튀긴 계란은 기름에 들어갔다 나오면 따뜻해지나. 따뜻하지. 그래서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대구 지방을 내려갔다가 전혀 다른 만두랑 만나게 됩니다. 납작. 거기 그 동네 분식점에는 납작을 팔더라고. 근데 거기 양념장이 새콤하면서도 매콤한 그 느낌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대구 언니들이 그 서울에 이제 오면은 저희 집이나 외할머니 집에 묵는데 그렇게 그 분식집을 그 서울 분식집을 되게 그 하대하는 거예요. 낮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치지도 않는다. 여기 너무 메뉴가 없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니네는 얼마나 잘하라고 봤는데 제가 인정? 자랑할 만하다. 왜냐하면 제가 야채 안 먹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채소 네. 안 먹는 걸로. 베지테리언 싫어. 베지테리언 완전 짜증나는데 그 새콤달콤한 맛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그 밀가루를 튀긴 거잖아요. 그 네. 납작만두라는 거. 그거를 탁 이렇게 싸가지고 먹는데 야 정말 입에서 그 초장도 아닌 것이 막 이렇게 터지면서 막 그거를 씹는데 그 채소의 아그작한 맛과 그 납작만두의 그 만두 피를 그냥 아그작하게 만들어놔가지고 부산 쪽에 되게 가면 배고파 진짜. 부산 쪽에 가면 찌짐에다가 뭘 주냐면 그 삶은 오징어를 채소에 숙회처럼 이렇게 묻혀놓은 게 있어요. 미쳤구만. 메이트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식도 사실은 우리가 4명 다 서울에서 살아가지고 이 지방 분식에 또 그게 있을 거예요. 그치. 그 제주도에서 온 저의 지인 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 모닥치기? 언니도 그렇게 서울 분식을 하대해요. 왜 이거를 다 따로 먹냐는 거야. 다 하나씩 다 넣어가지고 세트로 하나 구성이 돼 있는데 세트로. 제주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지? 경양식 돈가스 접시 있잖아. 그렇지. 네. 둥그런 거에 해주잖아. 거기다가 모닥치기가. 거기다 떡볶이, 김밥, 순대, 튀김을 다 같이 해주는 다 같이 거야. 넣고 먹어. 세트로. 근데 그게 설거지 얼마나 좋아. 아줌마 하나만 시치면 되잖아. 근데 그게 그지 같을 것 같았어. 처음에는 이렇게 딱 나왔는데. 섞여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맛인데 하나하나 각자의 맛이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 떡이 맛있어. 그래. 대체 제주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떡이 맛있어. 떡이 맛있어. 쌀이 귀한 동네라. 그 동문시장에 거기 네. 말하는 그렇죠. 거죠. 아니요. 저는 동문시장 말고 하여튼 그 언니가 추천하는 그 집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떡볶이 먹고 싶어. 서귀포에 있는 그 김밥집 근처에 있는 모닥치기 그만 집. 좀 해, 씨. 돈 받았냐? 제주도 관광청 뭐 이런 거. 네. 혹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네요. 즉떡 같은 거 먹었어요? 즉떡이요? 즉떡인데 좀 이제 좀 나중인가? 나이 나중이죠. 먹어서 저도 먹어.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때. 보통 같이. 근데 그게 은근히 비싸. 살이 비싸죠. 추가하다 보면 네. 예를 들어서
2명이 가서 1인분은 못 시키는데 5명이 가서 4인분을 시키고 사리 추가하고 밥 볶고 이런 식으로. 전 5명이 가서는 늘 3인분만 시키고 그런 식으로. 사리를 추가했고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그 명성여고라고 앞에 모두랑이라는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그 쿠폰제를 실시해가지고 쿠폰 10개를 모으면은 20%가 몇 퍼센트 디스카운트도 해주지만 거기서 여름에 물냉을 했어. 그러면 그 물냉을 하나를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밥을 비비고 나서 끝이 아니야. 그 집은 물냉까지 착 먹어주면은 막 그 뜨끈뜨끈한 밥과 물냉 그 시원한 그 얼음 동동 띄어있는 그 새콤달콤이 조화를 이루면서 죽여줘요. 그러니까 뜨거운 육전과 냉면을 먹는. 그렇지. 미치겠다 진짜. 저희가 육전과 냉면이래. 내가 그 수요미식회 사실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여자분 있잖아요. 홍신혜 씨인가? 예. 그 다들 쇼 씨도 그렇고 저기 오 작가님도 그분 괜찮게 얘기하는 거라 저는 그분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맛있게 먹고 더 잘 얘기할 자신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최근에 먹었던 즉떡이 그 뭐 또보겠지 떡볶이라는 데였어요. 홍대에 있는 거. 네. 어우, 줄 엄청 길죠, 거기. 거기 근데 평일에 먹어서 웨이팅 없이 나 갔는데 네. 사람들이 떡볶이보다 감자튀김을 더 많이 먹어요. 그 갈릭 소스가 뿌려진 거죠. 네, 그거 맛있습니다. 그리고 밥에다가 날치알을 폭탄처럼 주더라고요. 우리 어릴 땐 그렇지 않았어. 네, 너무 근데 거기 비싸죠. 고급파야. 네, 비쌉니다. 근데 그거 장사 되게 잘 되나 봐요. 4호점, 5호점 막 생겨요. 그렇죠. 홍대에도 몇 개, 내가 아는 것만 2개가 있는데. 신촌에 또 생겼대요. 여러분의 즉떡, 어렸을 때 여러분의 즉떡을 다 먹고 나서의 밥 비비는 그 구성이 어떻게 됐어요? 저희 동네 그 모두랑은 밥을 넣고 우선 밥을 2공기를 투하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초장 그 소스 같은 그 통에다가 그 펌핑을 2번 하면 거기서 참기름이 푹푹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치즈를 확 뿌리고 김가루를 확 뿌리고 또 우리는 비슷하네. 옥수수 콘을 쫙 뿌리고 이건 몰라. 옥수수 콘 넣는 집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때 지금은 안 넣어주는데 햄을 얇게 썬 햄이 있어요. 슬라이스. 슬라이스인데 그 슬라이스 된 거를 또 한번 이렇게 잘라서. 짜는 거야 네모지게. 나무도 큐브, 아니고. 아주 작은 큐브. 큐브로. 그래서 그걸 또 팍 넣어줘요. 그 다음에 아줌마 말하는 게 아저씨 같아. 아줌마가 숟가락 2개로 현란하게 싹 비벼줍니다. 그거 비벼주는 양손으로. 그쵸. 그래서 이렇게 펴발라주면서 2분 후에 드세요. 우리 얼마 전에 그 프로듀스 101 그 특별 방송 했을 때 떡볶이 먹었어요. 먹시손나. 맞네. 예, 신촌에서 녹음하고. 네.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때도 옥수수가 들어갔었죠. 옥수수 네. 들어갔었어요. 근데 삼청동에서 제가 한 5, 6년 전에 먹어보고. 그게 본점이었죠. 5, 6년 만에 먹어봤는데, 네. 옛날 그 맛은 아니야. 왜냐면 그 사이에 네가 맛있는 걸 많이 먹었거든. 그런 것도 사실 있죠. 제가 이제 저희 회사가 금요일 날마다 뭐 이렇게 사와서 이제 그 마무리를 하는 회의를 하면서 먹습니다. 어저께 떡볶이를 먹었거든요. 근데 저 또 새로운 걸 또 먹었어요. 순대를 썰어서 튀긴 게 있더라고. 이게 작은 거를. 그 피스를 그 피스를 튀긴다? 자체를 그거를 그냥 그것도 기름에 괜찮겠네. 담가서 아예 바짝 튀기는 거죠. 기름은 많아. 근데 되게 매운 떡볶이랑 먹는 거야. 그거. 괜찮더라고. 맛있겠네. 괜찮지. 이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떡볶이 얘기하다가 좀 넘어가도 됩니까? 네. 분식집의 꽃 중에 하나가 사실 라면이에요. 그렇지. 라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아줌마들이 딱 보면은 분식집 싱크대 상단에 그 라면이 줄을 서 있어요. 아름답지 그거. 근데 주로 분식집 라면이 2가지. 안성탕면 아니면 신라면. 그렇지. 우리 동네는 안성탕면. 우리 동네도 안성탕면이 많았어. 면만 따로 사잖아요. 그렇지. 없어요. 라면이 진짜 꼬들꼬들해요. 화력이 달라서 그래, 네, 집이랑. 그렇죠.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 기억나요, 혹시? 우리는 약간의 볼 수 있는 게 우리도. 아줌마 이 뒷모습을 볼 수 있어. 근데 정말 저 먼저 말해도 돼요? 네. 처음에 이제 불을 켜고 불이 딸깍거리는 딸깍 키는데 그 냄비에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아줌마의 그 특제 그 바가지로 물을 이렇게 붓니다. 그게 딱 그 물이에요. 딱 약. 라면 하나 딱 그 양. 1인분량. 그러면서 걔가 이제 끓기 시작해요. 근데 그 물이 이미 뜨거운 상태야, 사실. 그렇게 넣는 게. 그래서 금방 끓어. 그럼 이제 아줌마가
물이 금방 끓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계란을 풉니다, 하나를. 아, 맞아요. 계란이 이렇게 풀어놔. 그 다음에 그 아줌마가 먼저 스프를 안 넣고 고춧가루를 조금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스프를 3분의 2만 넣어요, 이 아줌마가. 스프가 늘 남아.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스프를 넣고 후레이크를 넣고 건더기 스프라고 그렇지. 하죠. 건더기 스프를 넣고 그다음에 그 파를 되게 무심하게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넣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넣어요. 라면을 넣고 어느 정도 끓었을 때 그 집에서 엄마들이 하듯이 찬물을 한번 촥 넣어요. 또 꼬들해지라고. 그리고 이 아줌마가 라스트에 이제 찬물을 넣고 얘가 한번 끓어올랐을 때 계란을 넣으면 또 한번 죽어요. 그러고 한번 다시 계란 끓고 나서 부풀어 오르면 불을 딱 끕니다. 그리고 담아주죠. 그치. 그리고 그 스타일인데 한 3초 정도 뜸을 들였다 준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렇지. 불 끄고. 불 끄고. 라면 먹고 싶네요. 어제 먹었잖아요. 갑자기 부부 토크야. 어제 먹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대본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짜왔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어제 먹었잖아요. 무슨 라면 먹습니까, 가면은? 집에. 진짜 뽕 먹었습니다. 어제는 근데 저는 아니,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분식집 가면은. 뭐, 떡라면, 뭐, 모시기라면. 저는 무조건 치즈예요. 저도 무조건 치즈입니다. 난 만두라면. 난 그냥 나 라면. 만두라면 싫어. 난 떡라면 차라리. 아니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저는 사실은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나도. 그래서 저는 주가 그 고향 만두 있잖아요. 동그랗고 네네. 퍽퍽짐한 거를 네. 두 알을 넣어줘요. 그럼 사실은 그 아. 만두가 난 주목적이야. 그래서 만두를 먹고 라면은 그래서 3분의 1밖에 안 먹어요. 그래서 라면 몇 발만 남아있어요. 국물이랑 빨리 죽으려고 국물이랑 그다음에 만두랑 라면 3분의 1 이렇게만 먹어요. 전 저는. 떡을 넣어서 먹는 이유가 떡에 쌀 전분이 녹아서 약간 국물이 너무 안 매워지는 그 느낌이 좋아서. 끈적끈적해지죠. 그게 좋아. 떡국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뭐 라면도 좋아하지만 사실은 치즈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치즈를 먹기 위해 라면을 먹는 그런 느낌. 저도 만두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만두를 옛날에 저희 학교 앞에 뭐 라면집이 있었는데 거기 된장라면, 깻잎라면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 라면에 참치라면을 시키면 참치 통조림이랑 깻잎을 투하를 해줘요. 오, 맛있겠다. 다 끓인 다음에 나의 가운데 좀 깻잎을 첨부를 해주는 거죠. 휘 저으면 깻잎 숨이 죽고 이렇게 참치랑 먹을 수 있게. 근데 치즈라면 드시는 두 분은 그 치즈를 다 나오자마자 다 풀어가지고 그 국물에 국물이 치즈가 되게 해서 먹는 타입인지 아니면 적당히만 이렇게 비벼가지고 뭐 면에 스며들게 해서 먹는 그때 타입. 기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뜯어서 먹죠. 면에 붙은 채로. 붙은 채로 먹는 저는 무조건 그거예요. 푸는 거? 예. 아니, 불 풀고 바로 오자마자 먹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두 가지 부류가 왜냐하면은 사실 그 국물을 다 먹지 않기 때문에 치즈가 아깝지. 아깝죠. 그리고 치즈를 먹기 위해 치즈라면 먹는 건데. 그 저희 학교 매점에서 파는데 거기 치즈 라면은 형체가 없어. 그래 이미 다 풀려서 나오는지 믿을 수가 없어. 그럼 안 되죠. 네. 한 장이 들어갔는지 반 장이 들어갔는지 몰라? 그렇지. 알 수가 없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치즈라면 절대 안 먹죠 거기서. 저의 그 대학교 동문들은 저랑 이제 점심을 먹었던 애들은 그 국물을 먹기 위해 치즈라면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집에서 하면 그 국물 맛이 안 나. 근데 그거는 방법이 또 있어. 아 그래? 몰랐어. 알려줄게. 그때는 몰랐어. 아니요. 우유를 넣으면 돼. 그래, 그거를 몰랐어. 우유 중요하죠. 네. 우유를 넣으면 돼. 우유 후춧가루면 돼. 아줌마가 그걸 그렇게 해주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맨날 감탄을 하면서 거기 가서 먹었다니까. 전 개인적으로 카레를 만들 때도 우유 넣습니다. 저도요. 맛있죠. 네. 근데 첫날은 안 넣고 다음에 대표 먹을 때. 하루 그렇죠. 묵힌 카레. 첨가하는 거죠. 네. 야, 치즈라면 맛있겠네. 라면.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취향인데 파를 때려 넣거든요. 나도 파 좋아해. 좋죠. 네. 파가 많이. 근데 들어가. 밖에서 분식집에서는 그 야채가 하나하나 돈이기 때문에 아주머니들이 그냥 파가 지나갔구나 요거만 느낄 수 있게 그리고 넣어줘요. 이거는 분식집 스타일인데 양파 채 썰은 거랑 파랑 당근이랑 들어가 있는 집들도 있어요. 채소 이렇게. 그럼 라면 먹을 때 그 김밥 먹지 않아요? 그렇죠. 같이 먹어야지. 네. 꼬마김밥. 일반 김밥도 그러니까 먹죠. 숟가락에 김밥을 얹어서 라면 국물에 살짝 적셔서 먹어요. 적셔 먹죠. 네, 그렇지. 적셔야 됩니다. 그렇지. 네. 그렇게 먹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분식집이
김밥을 먼저 줘. 김밥이 먼저 되어 있거나 먼저 그렇죠. 말니까. 아껴 먹어야죠. 근데 말을 미리 해요. 그렇지. 같이 주세요. 아, 여기 똑같은 것들끼리 4명이 지금 앉아있어. 소심해서 말은 못해. 아, 진짜? 그냥 나오면 그냥 안 먹는 거지. 근데 저 얘기하거든. 저 지금 김밥이랑 라면이랑 이따 한꺼번에 주세요. 이렇게 나도. 주문할 때. 아니 한꺼번에 주세요라고 말한다고 그걸 동시에 조리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만들어진 건 만들어진 건데. 아니, 같이 내와.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김밥을 말아서 옆에 놨다가 나는 내 손을 못 믿는다고. 그렇지. 아니, 저도 못 믿습니다. 눈에 보이면 먹잖아. 먹지. 맞습니다. 저는 그 작은 그 길다란 김밥 있잖아요. 네. 꼬마 그게 김밥. 너무 좋아가지고 막 20줄씩 사서 먹고 막 그랬었어요. 20줄씩 사 먹는다고? 아, 그러니까 제가 약간 어렸을 때 뭔가 하다가 맛있으면 그걸 질릴 때까지 먹고 이제 됐어. 그럼 이제 평범하게 갖는. 저희 집에 있어서. 놀러 오는 그 친구가 옛날에 오뎅에 꽂혔어요. 네. 오뎅에 꽂혀가지고 술집을 갈 때마다 오뎅탕만 시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오뎅탕 순회를 하는데 그때 수제 오뎅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일본풍 오뎅. 그치. 일본 오뎅. 그 곤약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거. 조기살 막 이런 걸로 부들부들하고 막. 그래서 오뎅 맛집을 찾아서 거의 유람이 있어. 술집. 그럼 뭐 저기 모노마트라고 일본 식자재 파는 네. 일본 마트 있잖아요. 거기 거기 가면 다 있어. 팝니다. 완제품으로. 탱글탱글한 그 느낌. 다 팝니다. 그런 친구들이 민씨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분식집에 이제 꽃을 우리가 2개를 얘기를 했잖아요. 떡볶이와 라면. 네. 그리고 사실 살짝 김밥 얘기도 나왔는데 김밥. 우리가 그거 말고 메뉴 중에 가서 꼭 시켜 먹는다. 팥빙수. 팥빙수? 여러분 분식집 팥빙수 안 드셨어? 팥빙수. 오, 분식집 팥빙수 안 먹었는데? 분식집에 여름에 이제 계절 메뉴로 팥빙수랑 그 아이스크림 콘. 본젤라또? 그거랑 아니 젤라또. 젤라또 말고 그런 고급은 아니고. 그 뭐지 그 이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그래, 깔짝깔짝 해가지고 해주는 거. 그래. 깔짝깔짝. 학교 앞에도 할머니가 오시고 막 이런 네. 거. 푸페 아이스크림 같은 거. 푸드 아이스크림 같은 거. 근데 정말 싼 맛이 나요. 싼 맛이죠. 진짜 싸지. 그러니까 정말 뭐냐면 후르츠 칵테일 한 숟갈, 팥 한 숟갈, 연유 쭉. 끝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한 말부터 그때 갑자기 그 홈메이드 그 팥빙수, 그러니까 집에서 네, 팥빙수를 네. 해먹자 열풍이 불어가지고 막 기계 엄청 팔리고 우리 집에 그랬잖아요.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번 붐이 끝나고 나서 어디에서 그 팥빙수를 또 했냐면은 KFC, 뭐 버거킹 이런 데서 롯데리아. 롯데리아 이런 데서 일제히 팥빙수를 내기 시작했어. 3,500원 그 정도의 그렇지. 가격으로 뭐 먹었죠. 2,500원, 3,000원. 네. 근데 또 그때는 고등학생 때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깔끔한 느낌으로 폼을 나면서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은 꼭 버거킹 팥빙수를 먹었어요. 거기가 블루베리 그걸 줘서 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럽이. 거기가 약간 이렇게 펑퍼짐한 그 컵에다가 그걸 주는데 또 그 아이스크림 그 바닐라를 또 얹어줬어요. 소프트 위에. 아이스크림 이렇게 쭉쭉쭉쭉. 스푼이 종이 스푼이었죠. 그렇지. 네, 접어서 쓰는 거. 되게 그리고 선풍적인 중고생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카페가 있었어요. 캔모아라고. 캔모아. 생과일 거기 주스. 아이스베리보다 조금 더 저렴한. 그 그네 있잖아. 그렇지, 그네 있고. 진짜 지금 생각 얼마나 유치한 인테리어입니까? 그래. 진짜 꽃이 막 조화가. 약간 그런 거야.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컨셉이야. 약간. 그리고 거기 영원한 그거, 영원한 뭐지? 약속해줘. 약속해줘. 그 토스트랑 토스트를 그렇지. 내 맘대로 무한으로 먹을 수 먹었었고 그 아이스크림을 리필해줬어. 맞아. 배고픈 그 어린 영혼들을 깨어내는. 근데 빙수가 하나에 한 10,000원 정도였는데 넷이 먹으니까. 그렇지. n분의 1 하면 되지. 할 수 있는 가격이었는데. 그리고 거기 죽치고 앉아있는 거지. 이제. 그쵸. 꽃에 둘러싸여가지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홍대에 그 TTL 존? 거기 있는 건물의 5층에 그게 있었어요. 그때 같이 유행하던 게 뭐냐면 캘리포니아 롤. 맞아. 그 고급 김밥. 캘리포니아로 유행한 지도 한 10몇 년 됐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딱 갔을 때요. 2003년, 2004년. 같은 건물에 있어. 캘리포니아 롤이랑 그거랑 같은 건물에 있었어. 난 캘리포니아 롤로 아보카도란 아이를 알았어. 그치. 진짜 그것도 추억이 돼버렸네. 그렇지. 네. 진짜 옛날에 유행하던 음식들 있잖아요. 롤집이 어찌나 많았는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롤집이 거의 제2의 분식집 같은 느낌이었어. 그리고 약간 고급과 그 합리적 가격의 중간. 그렇지. 새우튀김 롤 막 이런 그렇지. 거 먹고. 새우튀김 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누드김밥이야. 그래. 그렇죠. 맞아. 그냥 누드김밥이야. 그래. 연어롤도 정말 연어가 습자지 같이 올려져 있어, 그 위에. 숫자지. 그리고 지금 이경규 아저씨가 시대를 잘못
앞서 나갔잖아. 압구정 김밥이라고. 그래 있었어 이경규 아저씨가 하던 이 앞에 있습니다, 아직도. 프랜차이즈가 네. 있어요. 시대를 앞서 나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고급화 전략을 해서 누드김밥에 아, 뭐 네. 참치 누드김밥 포장을 이런 하면은 종이 박스에다 줘요. 아유. 이제 유행하는 거지. 이제라이브는 한 2년 됐죠. 네. 2, 3년. 그게 저희 한 중학교 때쯤이니까 그렇지, 아저씨 너무 앞서가네. 앞서 나간 분이죠. 그렇죠. 바르다 김 선생 나오기 훨씬 전에. 그래요. 네. 정말 개척자예요 그 아저씨. 근데 요즘에 김밥이 한 재작년부터 고급화 김밥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한 줄에 뭐 10,000원짜리 유기농 김밥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면서 고복민. 고복민, 고복민. 바르다 김 선생. 고복민 김밥인이죠. 네. 김밥. 네, 풀네임. 근데 고복민 김밥은 그렇게 또 고급 김밥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로봇 김밥 이런 데 가야지. 로봇 김밥 정도가. 그렇지. 가야지 고급이죠. 찰스 숯불 김밥이라고 아십니까? 네, 동교동 삼거리 쪽에 있는 거. 되게 잘하네. 이런 거 마치 어떤 지도야 거예요? 지도. 머릿속에 지도가 이미 그려져 있어요. 얘가 구글이야 맛집 구글. 구글맵이야. 이런 것만 기억하는. 이제 거의 뭐 분식 얘기는 네. 이 정도.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다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꼈던 메뉴 아, 순대 얘기 안 했네. 그래. 네. 순대가 진짜 이게 김떡순의 시대잖아요 사실. 김밥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빨리. 짤막하게 하고 그래.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순대 다 드세요? 네. 난 다 먹습니다. 먹어. 난 다 달라 그래. 그래서. 내장 여기 가리지 있는 않아. 사람들 아주 좋은 사람들이야. 다 달라고. 내장까지 다 달라고. 나 그 간안 먹는 애들 너무 싫어. 그거는 왜 그러는 거야? 걔들이 저기 뭐지 건강해서 그래. 아, 좀 좋은 데서 먹어봐야 돼. 간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 근데 그 잘못 먹으면 퍼설퍼설하고 쓴 데가 있고. 아, 그쵸, 그쵸. 좀 그렇죠. 이렇게 좀 괜찮은 데가 있는데 좋은 걸 좋은 먹으면 데서 먹어봐야지. 그리고 뭐 서울은 이제 소금이고 딴 데 초장이고 네, 뭐 이런 초장이고 것도 막 당연한 소금- 얘기고. 소금밖에 안 먹어봤어요. 네.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도 전 맛있고. 떡볶이 국물. 그쵸. 전 소금 팔아가지고. 네. 테이크 투고로 사면은 소금을 이제 쬐끄만 봉지에 넣어주잖아요. 지퍼백 조그만. 그 지퍼백에. 하얀과 빨강의 적절한 조합. 네. 그 지퍼백을 뜯죠. 그렇지. 평평하게 뜯어가지고. 평평하게 네. 따야지. 그래서 그 위에다 찍어 먹어요. 그렇죠. 그치. 그러다 꼭 불상사 나가지고 터뜨리고. 이게 팍 튀잖아. 그리고 하얀 가루. 이쑤시개로 순대를 먹으면 꼭 소금에 이렇게 떨어뜨려요. 씨발! 이러면서. 그럼 이제 그거 찝어가지고 그거 고루고루 고루고루 부어주죠. 그걸로 이렇게 나눠줘. 다른 순대들한테 그 소금을 털어. 미리 주는 거죠. 네. 그냥 너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도 짜니까 두 개를 마저 꽂아서 먹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 먹으면 짜 이러면서 털었는데도 짜. 아, 그리고 그 귀 부분 있잖아요. 그 약간 물렁뼈 같은 물렁뼈 같은 네. 거. 그 부분만 먹는 사람들이 또 있어. 맛있지. 그 부분만 먹는 거 좀 변태다. 아니 그 부분을 오소리 먹는데 감투라고 하는 거기. 오소리 감투. 그렇지. 네. 거기. 거기를 먹는데 그거를 또 다 원하게 되면은 또 음. 그게 줌마가 많이 넣어줘봐야 3개. 그럼요. 그럼 4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 순대보다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을 더 좋아해요. 저도. 파 뭐 이런 거. 저도. 순대는 먹다 보면 당면 막 그러니까. 허파도 말랑말랑 맛있고 또 약간 고기 질감 나는 게 있어. 그 약간, 저기 어. 그 저기 간이 아니야. 간이 내장이 아니고 아니라 내장, 살코기 같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름 까먹었다. 맞아. 근데 그것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다 같이 먹으면 맛있죠. 오늘 떡볶이에 순대에 이렇게 슬러시 한잔 하면. 그러니까요. 안 팔아. 안 팔아. 슬러시 맛있는. 지금 여기서 어디서 팔아? 스무디 아, 켜놔서 근데 마시면 됩니다. 진짜 나는 그 슬러시 부활 좀 했으면 좋겠어. 저기 편의점. 바이더웨이 이런 데서 음. 여름 한정이라도 언니 근데 지금 바이더웨이도 없어. 그러네. 그러네요. 바이더웨이 노래만 남았어 누나. 내가 그러네요. 회미니마트도 다 바뀌었잖아요. CU로. 네. CU로 바뀌었죠. 네. 그 나한테 다가오는 그 슬러시의 추억. 여튼 이거 얘기해봤는데 물론 우리가 못다한 얘기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팟빵 리뷰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식 추억의 길거리 먹거리 특집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때 뵙겠습니다. 끝.